SC제일은행 2021년 하반기 디지털 웰스케어에 참석해주신 고객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세미나 사회를 맡은 SC제일은행 투자자문부 김미선 부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멋진 행사의 진행을 맡게 되어 너무 영광인데요. 고객님들을 직접 만나 뵙고 시장 전망을 전해드리고 싶었지만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어 이렇게 SC제일은행 웰스케어 존을 만들어 고객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세미나 홀 밖을 보시면 아름다운 서울의 전경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는데요. 어떠신가요? 정적이고 지루한 세미나가 아닌 메시지에 맞게 변화하는 스튜디오에서 재미, 생동감 있는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거라 자신합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지금 글로벌 웰스케어 존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행사는 가상 스튜디오에서 제 아바타 써니와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세미나의 관전 포인트, 써니에게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김미선 부장님의 아바타 써니입니다. 오늘 세미나의 관전 포인트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은행권 최초 가상 스튜디오에서 아바타와 함께하는 세미나입니다. 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 고객님을 모시고 세계 곳곳의 SC월드로 세미나장이 이동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록 자산운용의 CEO 레리 핑크를 초청하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레리 핑크께서 공유해 주실 텐데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참여하신 고객님들께 푸짐한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세미나 중에 진행되는 퀴즈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면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다이슨 슈퍼소닉 드라이기, 파세코 에어 서큘레이터, 카즈미 캠핑 체어,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세미나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준 써니 고마워요. 오늘 세미나를 위해 스튜디오를 직접 찾아주신 분이 계십니다. SC제일은행 박종복 은행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SC제일은행 은행장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도 그랬는데 이렇게 금년에도 우리 고객 여러분들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화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우리 SC 웰스케어 존이라는 이 가상 공간을 통해서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들 대부분 코로나 백신 맞으셨을 걸로 생각하는데요. 저도 지난 5월 말에 아스트라제네카 맞았습니다. 빨리 한 번 더 맞고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똑같은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백신으로 인해서 이제 코로나 이 상황은 국면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시점에 있어서 그간 많은 돈이 풀렸고 또 이것이 이제 인플레로 갈 가능성이 되게 크고요. 지금 또 금리 인상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또 이런 와중에 또 미국과 중국의 그 패권 경쟁은 갈수록 더 격렬해지고 있고 굉장히 지금 미국 주가나 또 코스피는 또 최고점을 찍고 있고 미래에 대한 예측이 굉장히 좀 어렵고 불투명하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또 시장에 대한 또는 세계 경제에 대한 그런 정확한 정보 또는 합리적인 분석과 예측 이런 것이 굉장히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가 적시에 시의적절하게 잘 열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고객 여러분께서 재테크 하실 때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듯이 은행 거래에 있어서도 국내은행 또는 외국계 은행 이렇게 좀 몇 개 은행을 대개 복수 거래를 하실 텐데요. 물론 국내 은행들이 갖고 있는 강점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글로벌 외국계 은행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차별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라임 사태나 옵티머스 사태 같은 데도 보면 저희가
완전히 빠져 있죠. 이런 어떤 해외 상품에 대한 어떤 그 공급 능력이라든가 어떤 리스크 관리에서 차별화된 어떤 그런 기법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은행이 한국에서는 시티은행과 SC제일은행인데 이번에 그 시티은행이 한국에서 철수를 결정함으로써 이제 우리 SC제일은행만이 그런 것을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은행이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 역할이 막중하고 또 그런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준비하겠습니다. 뭐 그런 일환으로 내년부터는 복합 점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간 증권사 연계한 영업을 저희가 안 했었는데요. SC증권과 저희가 연계해서 복합 점포 운영을 내년부터 하게 되면 훨씬 더 폭넓은 그런 어떤 그 상품들을 제공해 줄 수 있고요. 특히 저희의 글로벌 은행의 강점인 그 글로벌 상품, 외화 표시 상품들을 좀 충분히 잘 엄선해서 제공해 드리려고 지금 우리 직원들이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지루한 코로나 상황, 코로나 장마가 끝났으면 하는 바람을 모두가 갖고 있죠. 좀 힘드시더라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재테크에 있어서도 많은 성공, 지속적으로 그런 기회를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기원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SC제일은행을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하반기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세미나홀 분위기를 좀 새롭게 바꿔 보았는데요. 무엇이 달라졌는지 아시겠나요? 네, 바로 글로벌 메시지에 맞춰 저희 세미나홀 배경이 싱가폴과 홍콩의 전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저 멀리 싱가폴의 마르나베이 샌즈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우측으로는 홍콩의 침사추이 고층 빌딩들의 전경이 보이네요. 첫 번째 강연은 싱가폴에서 함께하고 계신 SC그룹 투자전략 총괄 스티브 브라이스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스티브께서 한국의 SC제일은행 고객분을 위한 특별한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nd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 We recently released our investment outlook for the second half of 2021, titled Riding the Recovery Wave. Today, I will take you through a quick overview of our latest thinking when it comes to the investment outlook and which asset classes we expect to outperform. Please talk to your relationship manager or investment advisor if you want more detailed information or a copy of our publication. This slide 2 shows a quick overview of our views. So firstly, we expect equities to continue to grind higher. Second, we expect higher yielding US dollar bonds to outperform against the backdrop of an intense search for income when income is difficult to generate. Third, we continue to expect the US dollar to weaken. And fourth, we believe investors can manage the risks in different ways using gold, derivative strategies, and some of the structural themes that we'll talk about later to mitigate short-term and long-term risks to portfolios. We'll not have time to cover all of these areas today, but again, reach out to your relationship manager if you want more information. Okay, so before diving into our asset allocation recommendations, let's start with the macroeconomic and policy backdrop. Our theme for 2021 was vaccinating against valuations. This basically argued that the deployment and efficacy of vaccines was going to be key to justify valuations and allow equities to perform well. This chart makes the same point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Unsurprisingly, business confidence is higher in countries that have made huge strides in distributing vaccines, such as the US, UK, and Europe. Assuming the vaccines remain effective against new variants, then the focus in the second half should be on vaccinating the rest of the world. Of course, this will take time, but overall, we expect this process to continue to be a tailwind for the global economy into 2022, following the sharp recession last year. Moving on to inflation, while most analysts would agree that the economic outlook is upbeat, there is a lot of debate around the outlook for inflation.
and also for monetary policy. Supply bottlenecks, rising shipping fees, temporary worker shortages, and low base effects from last year have clearly put upward pressure on prices globally. However, we see this as largely transitory. Starting from June, the base effects will reverse and start putting downward pressure on inflation. Meanwhile, temporary government handouts will expire, increasing the incentive to find a job and mitigating the upward pressure on wages as workers become more plentiful. This, together with weak bank lending, suggests that inflationary pressures should subside over the coming 6 to 12 months, allowing the US Federal Reserve to gradually take its foot off the monetary accelerator rather than forcing it to slam on the brakes. This outlook is good for equities in our opinion. First, let's look at this from a growth and inflation lens. This chart shows the historical 12-month returns during periods of different growth and inflation environments. What the highlighted area shows in that dotted box is that equities generally outperform very well when global growth is accelerating, regardless of the inflation environment. And that's obviously the environment that we're looking for. We're looking for global growth to remain strong into 2022. Of course, many people worry that this very strong recovery seen so far has discounted the good news. However, if we look at the next chart, you can see that it's normal for equities to perform incredibly well after a recession trough has been hit. For the 12 months after that low in equity markets, we see very strong returns thereafter in the following year. The 2009 and 2020 experience for equity market returns after the low was hit was actually really similar, just under 80% over the ensuing 12-month period for both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post the COVID recession. In 2009, after that initial very strong rally, global equities continued to return positive returns of around 15% over the next 24 months. The profile of strong gains early in the recovery phase, followed by less impressive but still very positive returns, is supported by the experience in 1990 and 2002 as well. So while we can all agree that the last 18 months have been unprecedented, we believe there are few reasons to expect another recession in the coming 2 years. And therefore, a continued bull market, albeit with greater volatility and pullbacks, remains our central scenario. In our view, the three main risks to this positive outlook are, firstly, that a new COVID variant becomes vaccine resistant. And while we are getting a lot of new variants coming out, the vaccine still seems to be effective against these. Second, geopolitical risks spill over into full-blown conflict, especially obviously focused on the US-China situation. And third, the inflation surge extends well into 2022 against our expectations, forcing central banks to slam on the brakes. So this next chart is a stylized overview of the reopenings and recoveries since the recession took place. So obviously, China led the way in 2020, with the US taking over the baton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Different emerging markets are obviously at different stages of the vaccination drive, but on the whole, we believe widespread vaccine deployment is more likely to be a 2022 phenomenon than being achieved this year. But this leaves Europe as likely being the next in the recovery wave, as vaccine deployment has accelerated dramatically in recent months. And this outlook for strong growth is further supported by the fact that the Fiscal Recovery Fund is likely to be deployed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further boosting economic activity. This leaves us to be positive on European equities. And these hopes are already showing up in strong economic growth. And what you can see here is the upward revisions to earnings growth that are the strongest they have been in 15 years. So this is a real strong tailwind in our view. A final fact that helps Europe is our view on the value versus growth. So if you remember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we talked about ready, steady, rotate. That theme basically argued that value style equities will outperform in 2021 after sharp underperformance in 2020.
And that's actually taking place. So value equities have outperformed significantly and are up around 16% so far this year. Now, both Europe and the UK benefit from having a higher weight to attach to value sectors such as energy, financials, and materials. And therefore, this is another tailwind, we believe, for Europe to outperform. Now, sort of mentioned a bit on the thematic side, but in 2021 Outlook, we did highlight several investment themes that investors could consider to complement their core investment allocations. And 3 of those were seen as structural and 3 were seen as cyclical. So the 3 structural themes have all delivered strong positive returns this year. And average returns are between 8 and 11% since we published them in December of last year. And we continue to believe these are long-term themes that will do well in the coming years. So our disruptive innovation theme has been the best performing theme and includes sub-themes such as electric vehicles, the Internet of Things, and medical technology. We have also added fintech and e-gaming themes to this disruptive innovation theme as we've gone through the year. Now, JM will talk about more about ESG investing later, but climate investing is certainly also one of our favourite themes as countries and companies commit to huge efforts to attain net zero carbon emissions. Examples include airlines pricing carbon offsets for passengers that want their flight to be carbon neutral, while the EU's right to repair law should encourage less e-waste and a more circular economy. So this is something that we expect to continue to perform well on a multi-year basis as well. The profile of returns for the cyclical themes has been more mixed. Our diversified multi-asset income allocation is up around 4%, and as I mentioned, our ready, steady, rotate theme is up 16%. Unfortunately, our US dollar weakness theme has yet to generate significant value, as the US dollar is slightly higher than at the end of last year, and the beneficiaries of dollar weakness have yet to be the tailwind that we expected. However, we do continue to the dollar to weaken in the coming 6 to 12 months. The last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meeting was involved talking about tapering, and also brought forward the Fed's central expectation for the first rate hike forward to 2023 from 2024. This was enough to push the dollar higher and away from key support. However, as discussed, we expect growth to radiate from the US to the rest of the world over time, and this, together with the Fed's average inflation targeting policy, is likely to put downward pressure on the US dollar and support gold prices as well. So this chart gives you a sense of the quantum of moves expected from currencies and commodities in the coming 12 months. So we see most G10 currencies benefiting from the dollar's decline. The main exception to this rule is the Chinese renminbi, at least in the short term, which has already appreciated significantly both against the US dollar and on a trade-weighted basis. Therefore, we believe the authorities will be cautious about allowing too much further appreciation, at least for now, especially as corporate profitability and competitiveness is already taking a hit from rising input costs. So to conclude, this is a summary of our views. So as discussed, we continue to like global equities. This has been a major driver of the outperformance we have experienced so far this year, and we expect this trend to continue, albeit at a reduced pace and with greater volatility. Within equities, we prefer Europe and the US, and within that we have a bias for value sectors such as financials, energy, and in Europe, materials to outperform. We haven't really discussed bonds today, but we have a preference for high yield bonds, as well as US dollar bonds issued by emerging market governments and Asian companies. And as we just discussed, we expect the dollar to weaken in the coming months by around 5 to 7%. With that, I'd like to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and I'll now hand the floor over to Michael. 감사합니다. Thank you, Steve. 한국과 싱가포르, 홍콩, 그리고 SC 웰스케어존에서 함께 진행되고 있는 SC제일은행 2021 하반기 디지털 웰스케어 세미나.
즐겁게 시청하고 계신가요? 스티브께서 글로벌 시장 전망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한국 시장은 어떨까요? SC제일은행 투자전략상품부 박순현 부장님께 2021년 하반기 투자상품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투자전략상품부 박순현 부장입니다. 저는 앞서 스티브 브라이스께서 말씀하신 저희 SC그룹의 시장 전망을 기반으로 하반기 펀드 포트폴리오의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SC제일은행 자산관리본부는 매 반기마다 SC그룹 시장 전망에 맞춘 펀드 투자 테마를 정하는데요. 저희는 올해 하반기에 펀드 투자 테마를 뉴 스테이지 밸런스드 포트폴리오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뉴 스테이지는 거시경제 관점에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것이라는 그룹의 전망을 반영하였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뉴 스테이지는 경기 회복을 동반한 인플레이션, 이로 인한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마지막으로 과거 대비 좀 비싸진 자산 가격 등 코로나 이후 새로운 국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코로나 종식 이후 세상을 시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신의 보급은 글로벌 경기 회복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그림은 지난 12월 유럽연합에서 런칭한 리오픈 어플리케이션의 한 광고인데요. 제가 한번 실제로 웹페이지를 통해 이 사이트에 접속해 봤습니다. 리오픈 웹페이지는 각 지역의 코로나 방역 현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있는 곳과 그리고 가고 싶은 지역을 설정을 하게 되면 백신을 접종했을 경우 어느 곳을 방문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귀국 시에는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고 또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지 등 여행을 위한 자세한 정보를 보여주는 앱입니다. 어떻게 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대표적인 리오프닝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백신 보급이 본격화되면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집에만 머물던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도 만나고 직장으로 복귀하고 심지어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수요가 살아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억눌렸던 수요가 폭발하면서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물건을 사려는 수요가 물건을 만드는 공급보다 많으니까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자동차 시장을 보면요.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생산 속도가 느려지자 중고차 가격이 신차 가격을 넘어서는 기이한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은행의 제1 목표는 사실 물가 안정입니다. 지난해 경기 안정을 위해 공급했던 유동성이 물가 상승으로 나타나자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이제 통화정책 정상화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올해 하반기 미 연준이 테이퍼링을 결정하고 내년 초에는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는 것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크게 우려할 내용이 없습니다. 경기가 좋아서 물가가 올라가서 중앙은행이 기존의 정책을 좀 정상적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만 오랜 기간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왔다는 점은 사실 투자자들에게 부담스러운 요인이기는 합니다. 글로벌 증시의 밸류에이션은 PER을 기준으로 과거 10년 평균 대비 약 20% 정도 비싸진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서 기업들의 이익이 좋아진다면 이러한 전반적인 상승 추세가 이어지겠지만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는 시그널이 나오거나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가 훼손된다면 비싸진 밸류에이션은 높은 변동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시점이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리오프닝에 따른 경기 회복세, 그리고 물가 및 금리 상승, 마지막으로 높아진 자산 가격을 고려했을 때 경기 회복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치주에 무게를 두는 동시에 변동성에 대비한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하반기에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꾸려가면 좋을까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투자 솔루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밸런스드 포트폴리오, 즉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는 단순히 주식과 채권을 골고루 나눠서 투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적 장세에 대비한 주식 포트폴리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갈 것에 대비한 채권 자산, 마지막으로 변동성을 관리하는 멀티에셋 전략을 포함하는 적극적인 투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최근 경제 뉴스를 보면 성장주라든지 가치주라는 단어가 종종 언급되곤 합니다. 1960년대 이후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식시장에 참여하면서 투자 기법을 좀 더 정교하게 발전시키기 시작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편의상 주식의 스타일을 성장주와 가치주로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구분이 매우 보편적으로 변하면서 MSCI와 러셀 등의 기관들이 지역이나 국가별로 성장주 지수와 가치주 지수를 구분하여 산출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성장주란 이익 성장률이 높고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주식을 지칭합니다. 이런 기업들의 경우 기업의 이익이나 자산 가치 대비 시장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IT,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리고 바이오 업종과 같이 신기술이나 세상에 없던 신상품을 장착한 기업들이 주로 성장주에 포함되게 됩니다. 한편 현재 기업 실적이나 자산 가치에 비해 기업 가치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주식을 가치주라고 말하는데요. 신기술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상품을 잘 만들어서 판매하는 국영제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대표적으로 금융, 산업재, 소재, 에너지 업종의 많은 국영제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름만 들으면 항상 성장주가 가치주보다 수익률이 더 좋을 것 같지만 가치주가 상대적으로 더 잘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가 회복되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구간인데요.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그동안 저평가받던 기업들의 주가가 재평가받는 구간이 발생하고 이때 가치주가 성장주 대비 좋은 성과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금융, 산업재, 소재 등 가치주 비중이 높은 글로벌 가치주 펀드인 삼성 T. Rowe Price 글로벌 밸류 펀드를 7월 말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삼성 T. Rowe Price 글로벌 밸류 펀드는 글로벌 운용사인 T. Rowe Price의 대표적인 가치주 펀드를 삼성자산운용이 재간접으로 투자하는 공모 펀드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단순히 가치주만을 가지고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 하반기 실적 장세에서 좋은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재무 건전성, 기업의 현금 흐름, 낮은 이익 변동성 등 퀄리티 요소를 고려하는 펀드 매니저의 도움도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표적인 펀드가 한국투자 웰링턴 글로벌 퀄리티 펀드인데요. 동펀드는 오랜 기간 SC제일은행의 추천 펀드로 다른 주식형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변동성을 보여온 주식형 펀드입니다. 동펀드는 글로벌 운용사인 웰링턴 자산운용이 위탁 운영하는 그런 형태의 해외 주식형 펀드입니다. 저희는 삼성 T. Rowe Price 글로벌 밸류 펀드와 한국투자 웰링턴 글로벌 퀄리티 펀드를 통해 변동성을 낮출 뿐만 아니라 실적 장세에서 소외되지 않는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은 채권 투자자에게 매우 불편한 요인입니다. 시장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매력도가 낮아지는 일이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하나 글로벌 본드 인컴 펀드를 활용할 경우 금리 민감도를 낮추는 동시에 투자 등급 채권 대비 높은 캐리 수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펀드는 미 국채 금리와 상관관계가 낮은 하이힐드 채권뿐만 아니라 ABS, MBS 등 구주화 채권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듀레이션을 관리하는 전략을 추구합니다. 상대적으로 하이힐드 채권 대비 높은 위험 조정 수익률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채권 자산도 비싸진 현 시점에 하나 글로벌 본드 인컴 펀드는 금리 상승에 대비한 적절한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자산이 아닌 투자 전략에 초점을 맞춘 삼성맨 투자 밸런스 펀드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펀드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맨 AHL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헤지펀드 운용사 중 하나입니다. 삼성맨 투자 밸런스 펀드는 주식, 채권, 크레딧 그리고 물가 연동체, 원자재와 같은 인플레이션 자산에 투자하여 변동성을 10%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자산 배분 펀드가 자산의 비중을 일정하게 유지하다 보니까 변동성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동펀드는 반대로 변동성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대신에 자산의 비중을 빠르게 변화시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는 시장의 추세가 꺾일 때 주식 자산뿐만 아니라 채권 또한 큰 변동성을 보인다는 점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주식과 채권의 상관관계가 높아지고 두 자산 모두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아진 지금 동펀드가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출 뿐만 아니라
채권 대비 양호한 수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뉴스테이지 밸런스드 포트폴리오 내에 앞서 말씀드린 4개의 펀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별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군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조적 변화에 참여할 수 있는 테마 펀드까지 저희 SC제일은행은 투자자분들의 투자 성향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저희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P분들을 만나시면 이런 풍성한 투자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 전 세계 인류는 바이러스의 공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입니다. 최근에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화제가 되면서 사람들은 다시 코로나 종식에 대해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SC제일은행은 지금의 혼란은 정상화를 위한 진통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고객님들의 얼굴을 직접 보고 투자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세상이 빨리 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신 박순현 부장님, 감사합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2021년 하반기 디지털 웰스케어 세미나, 이제 1부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하루빨리 지점에서 고객님들을 좀 직접 뵙고 하반기 투자 전략을 공유드릴 생각에 좀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2부에서는 레리 핑크, 블랙록 CEO, 그리고 SC제일은행의 투자전략 상품부 김재은 이사님을 모시고 하반기 시장 전망과 한국의 ESG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하반기 디지털 웰스케어 세미나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장시간 세미나에 함께 해주시느라 피곤하실 고객분들을 위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선사해드리고자 이렇게 싱그러운 숲속에서 세미나를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2부 테마 중 하나인 ESG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유독 많이 들리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다들 알고 계시죠? 바로 ESG입니다. 최근 한국 기업들도 경영에 ESG를 도입하면서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자의 측면에서 이러한 ESG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으며 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인지 SC제일은행 투자전략상품부 김재은 이사님을 모시고 한국의 ESG 트렌드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 ESG 트렌드에 대해 말씀드릴 SC제일은행 투자전략상품부 김재은입니다. 앞서 SC그룹 WM 헤드 마크 대표님과 블랙록의 수장 레리 핑크 회장님의 대담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서두에서 레리 핑크 회장님은 우리 인류가 독창성과 놀라운 적응력으로 이 코로나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있으며 때때로 어려움은 있지만 이런 힘든 시간들이 오히려 기회의 시간이었다는 경험적 철학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기후위기 또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가장 화두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견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단순히 경기 회복기에 병행되어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공급망 재편, 쉽게 설명하면 기존의 소비주의에서 고용 창출이 중요한 시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대한 거시적 인플레이션이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갖춰야 할 다양한 인프라 투자에서 비롯되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삶의 중요한 부분인 자산관리 역시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셨습니다. 이런 여러 변화를 포괄하면서도 향후 나타날 다양한 사회 경제적인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최근 ESG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매우 익숙해진 용어 ESG. 이미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지속가능 성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는데요.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이를 기업 경영과 투자에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한국의 ESG 트렌드와 여러분들과 같은 개인 투자자가 ESG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최근에 있었던 뉴스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ESG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최근 한국에서 가장 큰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물류센터에서 큰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요. 해당 기업의 안전 시스템에 대한 관리 부실과 열악한 노동 환경이 그 배경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뉴스를 본 많은 소비자들은 로켓만큼 빠른 배송이라는 매우 편리한 혜택을 포기하고서라도 기업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탈퇴 움직임을 보였고, 해당 기업은 이 문제에 통감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990년대 나이키도 이와 유사한 경험을 겪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아동노동 착취를 통해 제품을 생산한 것이 이슈가 되면서 불매운동에 직면한 것입니다. 이에 나이키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을 거듭한 끝에 ESG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ESG라고 하면 보통 이 환경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S,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업 입장에서는 G, 거버넌스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4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025년부터 우리나라도 자산 총액 2조 원이 넘는 상장사에 대해 ESG 공시 의무화가 도입되며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저희 SC제일은행은 최근 2년간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한국 기업지배구조원의 지배구조 G 평가에서 A+ 등급을 받은 은행인데요.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투명한 경영과 선진화된 지배구조를 도입한 국제적 은행에서 일하는 일원으로서 매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듯 ESG는 우리 삶에 어느새 매우 중요한 지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투자에서도 이런 경향들은 뚜렷하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와 함께 ESG라는 개념이 활발하게 이야기되던 초기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관점에서의 투자 테마, 즉 재생에너지나 전기차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성장 테마들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를 포함해 투자 자체의 ESG를 반영하는 것으로 그 관심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국내 설정된 ESG 관점에 기반한 주식 및 채권형 펀드의 수인데요. 올해 상반기가 지났을 뿐이지만 이전보다 확연하게 빠른 속도로 ESG 관련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형 펀드도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좁은 영역인 성장 테마를 넘어 투자 자산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만큼 ESG에 대한 기준 마련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ESG는 하이 레벨의 개념적 정의를 공유하는 데 머물러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쉽게 말해 투자 대상 기업을 볼 때 돈을 얼마나 잘 버냐 하는 재무적 관점을 넘어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사회, 거버넌스에 대해 책임감 있는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데 있어 아직까지는 공통된 기준, 글로벌 스탠다드가 충분히 확립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일례로 국내 주요 기업들에 대한 각 평가사들의 ESG 평가 등급만 봐도 제각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SCI는 기아차에 대해 CCC 등급을 준 반면 톰슨 로이터로 익숙한 글로벌 금융정보회사 레피니티브와 기업지배구조원은 A 등급을 주었습니다. 한편 레피니티브의 평가에서는 AAA를 받은 삼성전자, LG전자가 다른 기관의 평가에서는 BBB 등급밖에 받지 못한 사례를 보면 아직까지 ESG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ESG라는 개념은 이제 투자에 있어서 선택적으로 감안하는 요소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과정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ESG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의 수도 지난해 잠깐 주춤하기는 했지만 2025년부터 코스피 상장사들이 ESG와 관련된 공시를 의무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앞으로 다시 활발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사회의 경제적인 관심이 높아지는 것과 발맞추어 ESG를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준과 규제 환경도 점차 모두가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스탠다드를 갖춰갈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투자자들이 ESG 기업을 선별해 투자하기도 좀 더 쉬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ESG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ESG의 비전과 가치를 두는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고 또 그런 기업과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매우 익숙한 로고들은 모두 ESG 관점에서 명확한 비전과 사회적인 기여를 하는 기업들입니다. 앞서 저희 SC제일은행이 거버넌스 부분에서 매우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SC제일은행과 거래하는 고객, 그리고 이곳에서 일하는 우리 모두가 어떤 측면에서는 ESG를 삶과 일에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의 자산관리, 투자 의사결정에 ESG 앵글을 적용하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나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다양한 ESG 상품을 담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SC제일은행을 통해서도 ESG 관점이 반영된 금융투자 상품, 예금, 신용카드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가끔 고객분들께서 SC제일은행은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상품 라인업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와 오래 함께 하신 고객분들께서는 이미 충분히 아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SC제일은행은 세상의 모든 금융상품을 다양하게 제공하는 슈퍼마켓식 플랫폼이 아니라 SC그룹과 한국의 전문가들이 충분히 분석하고 검증한 신뢰할 수 있는 상품을 추천하는 어드바이저리 모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저희는 지난 몇 년간 한국에서 다양한 금융사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걸러낼 수 있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자산관리 전문가 SC제일은행과 함께 ESG 투자의 첫 시작 어떠신지요? 저희가 선별하고 추천하는 상품을 통해 ESG 투자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은 솔루션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SC제일은행 2021년 하반기 디지털 웰스케어 세미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쌓아온 오랜 경험과 국제적 네트워크로 안정적이고 차별화된 SC제일은행의 믿음직한 금융과 함께 인생의 행복에 보다 집중하실 수 있도록 신뢰받는 조언가로서 저희 SC제일은행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고객님들 감사합니다.